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 눈을 떠보면 시계는 분명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느낌. 시간은 흐르는데 내 인생은 멈춘 것 같은 그 기묘한 공백의 시간. 많은 은퇴자들이 바로 이 벽에 부딪힙니다. 직장에서의 시간은 늘 빠르게 흘렀습니다. 회의 보고 전화 마감. 그런데 퇴직 후의 시간은 정반대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죠. 시간이 이렇게 느릴 수 있구나 하고요. 오늘은 은퇴 후 무의미한 하루 속에서 멈춰버린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의미를 찾아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김정호 씨. 그는 2년 전 제조업체 부장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고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은퇴자지만 퇴직 후 1년 동안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멍하니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시침은 도는데 마음은 정지된 듯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때는 하루가 모자랐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남아요. 그런데 그 남는 시간 속에 나는 없어요. 퇴직 이후 많은 이들이 겪는 첫 번째 혼란은 의미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던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김정호 씨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감각을 잃은 뒤로 급속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의 권유로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책 정리 몇 시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라는 감정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역할상실기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 공백이 찾아오는 시기죠.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울, 무기력, 자기 혐오가 깊어집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서 두드러지는데 평생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 후엔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첫 과제는 돈보다 의미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63세 여성 이혜자 씨입니다. 그녀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 동안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났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일정을 채워도 마음속은 허전했습니다. 교사였을 땐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아요. 그녀는 스스로의 하루가 의미 없는 루틴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게 글쓰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일기 한 줄 쓰는 것도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일은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복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주 3회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만 교실이 아닌 인생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무의미한 하루를 벗어나는 첫걸음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시간표 속에 나를 깨우는 작은 일을 하나 심는 겁니다. 시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시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루틴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하루의 기준점을 세우라.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시간의 질서입니다. 기상, 식사, 외출, 수면이 제각각이 되면 마음의 리듬도 무너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명확히 하는 습관 하나, 예를 들어 아침 8시엔 무조건 산책 같은 규칙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둘째, 작은 역할을 만들어라. 은퇴자는 더 이상 회사의 부장도 부서장의 이름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동네 봉사활동, 마을 도서관, 텃밭 관리, 손주 돌봄 같은 작지만 지속 가능한 역할이 삶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감이니까요. 셋째, 관계의 루틴을 유지하라. 퇴직 후 많은 사람이 고립을 경험합니다. 전화할 사람이 줄고 약속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쉽게 끊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동네 카페 대화라도 좋습니다. 관계의 리듬이 삶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넷째, 시간을 관리하는 대신 의미를 관리하라. 퇴직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은가입니다. 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방향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든 나를 존중하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나를 부정하지 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를 그려야 합니다. 김정호 씨는 요즘 매주 도서관 봉사와 함께 아이들에게 직업 강연을 합니다. 나는 이제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세상에 보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혜자 씨는 매일 새벽 자신이 쓴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립니다. 그녀의 글에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든 단 하나의 순간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야만 존재합니다. 시계는 언제나 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걸어야만 시간이 인생이 됩니다. 퇴직 후 멈춰버린 하루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진짜 시작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멈춤이라는 낯선 현실이 있다. 오랜 세월 일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쉼은 처음엔 선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으로 변한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기다리는 이가 없고 나의 하루를 필요로 하는 이도 없다. 일정표는 비었고 연락처는 조용하다. 그렇게 시계는 도는데 나는 멈춰 서 있다. 그것이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무의미한 하루의 실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체성 공백기라고 부른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규정하는 언어였다. 나는 부장이었고 교사였고 대표였고 누군가의 상사이자 동료였다. 그런데 그 이름표가 떨어지는 순간 존재의 방향도 함께 사라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 중 60% 이상이 퇴직 후 1년 이내 삶의 의미 상실을 경험한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깊은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길을 잃는 감정이다. 서울의 67세 김정호 씨는 그랬다. 평생 회사에서 시간을 쪼개며 살았던 그는 퇴직 후 첫 몇 달을 쉬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휴식은 곧 공허로 바뀌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 공원에 앉아 하염없이 시계를 바라보았다. 분침은 계속 돌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무기력이 아니라 존재의 중단이었다. 자신이 더 이상 사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동네 도서관 봉사에 나갔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권해주는 일을 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잊고 있던 감각을 깨웠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도서관으로 향한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역할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부산의 63세 전직 교사 이혜자 씨 역시 비슷한 시간을 지나왔다. 수십 년간 교단에 서며 아이들과 함께하던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생각보다 무겁고 고요했다. 여행도 가보고 친구도 만났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하루의 무게가 더 커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 모임이 그녀의 하루를 바꿔놓았다. 처음엔 몇 줄 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매일 한 줄씩 자신을 기록하는 일은 점점 그녀의 내면을 정리해 주었다. 그렇게 써 내려간 글들이 쌓이자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교단이 사라졌을 뿐 배움과 나눔의 본질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었다. 지금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시간을 채우기보다 의미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시간 관리에 집착한다. 운동, 여행, 취미로 일정을 채워보지만 그것이 곧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쁜 일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1년을 심리적 재적응기로 본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노년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첫째, 하루의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 은퇴 후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시간의 질서다. 일정이 없다고 해서 시간까지 흩어지게 놔두면 마음의 중심도 무너진다.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외출하는 규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장치다. 둘째, 작은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직장이라는 시스템에서 벗어난 지금 스스로 사회적 연결점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마을 도서관, 봉사단체, 텃밭, 동호회, 지역 강좌 등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무대다. 셋째, 관계의 루틴을 유지해야 한다.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관계는 자연히 유지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전화하고 약속하고 대화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삶의 생기를 불러온다. 이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쓸모다. 사회가 정한 쓸모에서 벗어난 뒤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낀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쓸모는 방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경제적 가치가 아닌 정서적,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보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연결된 사람임을 알게 된다. 봉사, 멘터링, 돌봄, 글쓰기, 예술, 지역활동 등은 모두 나의 쓸모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퇴직 전까지 우리는 조직이 정해주는 목표와 의미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그것이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처음으로 진짜 나의 삶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직책이 아닌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이때 필요한 건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의 루틴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글 한 줄 쓰기, 사람 한 명 만나기 같은 단순한 행동이 삶의 엔진이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도로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각자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김정호 씨의 하루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제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시계를 보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이 빌려가는 책의 수를 센다. 이혜자 씨는 새벽마다 글을 쓴다. 그녀의 노트에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든 한 줄의 순간이 적혀 있다. 두 사람 모두 시계를 바라보던 과거에서 벗어나 시간을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은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사회가 정해준 의미에서 벗어나 나만의 의미를 새로 짓는 시기다. 멈춰 있는 듯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다시 걸을 것인가. 결국 인생의 시계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시계는 여전히 돌고 있다. 하지만 그 바늘을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시간을 스스로 새기는가는 우리의 몫이다. 하루의 의미를 스스로 짓는 사람만이 멈춰 있는 세월 속에서도 다시 살아간다. 은퇴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되찾는 시작이다.